네, 안녕하십니까. 노기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20회에 걸쳐 가지고요. 20번의 강의를 걸쳐 가지고 저와 같이 미국 공인 세무사 인롤드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EA가 시험 합격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시험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위해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런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라버스 20회에 걸쳐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워갈지 그거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미국 공인 세무사 EA라고 이제 약칭을 하겠습니다. 그거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넘기시면요. 첫 페이지 넘기시면 미국 공인 세무사란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저 그냥 같이 쭉 한번 읽어볼게요. EA는 미국 재무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 미국 국세청 IRS라고 부릅니다. 그죠? Internal Revenue Service. 한국에는 국세청하고요 똑같습니다. 그죠? 미국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세법 전문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죠? EA는 미국 연방에서 IRS에서 인정해주는 미국 공인 세무사다. 그죠? 납세자의 권익을 대리하여, 에이전트니까 대리하여 각종의 세금 보고도 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 플래닝도 짜주고, 그죠? 만약에 인디비주얼 개인이죠. 개인 납세자가 오디트를 받았다 그러면, 감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대응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크게 봐서 그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연방 정부에 등록된 공인 세무사로서 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분까지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미국 세무사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4만 8천, 상당히 많은 숫자죠. 4만 8천여 명의 EA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시면 미국 세무자문사, 죄송합니다. 미국 세무자문사, 어렵네요, 상당히. 그죠? 같이 한번 볼게요. 2012년 한미 FTA 발효로 미국 세무사 라이센스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을 경우 외국 세무사가 국내 활동 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 후 외국 세무자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게 이제 2012년도 1월 1일 날 개정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EA 시험을 합격하시고 일정 기간 실무로 쌓으신 다음에 한국에서도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예전에는 없었는데 201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요 새롭게 개정된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EA도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EA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 오셔가지고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다시 한국 들어가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활동 분야, 도대체 EA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무보고. 한국에서는 보통 연말 정산이라고, 그죠?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기초로 해서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인디비주얼 경우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닌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페이를 받는다. 페이로를 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텍스페이어가 납세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캘린더 이어를 따라가는 텍스페이어라고 그러면 일정 기간 4월 15일까지 그 다음 연도죠. 그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디비주얼의 경우에.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세무 보고를 해드렸는데 누가 대행해 줄 수 있다? 인롤드 에이전트. 그죠? 미국 공인 세무사가 대행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무 보고 같이 한번 볼게요.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이고 개인뿐만 아니고 회사도 1년 1월인데 클로징이 끝나고 나면 재무제표 만들죠. 그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세금 보고를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EA가.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공인 세무사는 연방정부에 대한 세무 보고뿐만이 아니라 각 주정부에 대한 세무 보고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로부터 받은 페이롤이 있다. 그죠? 예, 웨이지가 있는 겁니다. 샐러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세금 보고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네 번째 달에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세금 보고 끝났어요. 그죠? 그럼 내가 내는 도대체 세금은 어디에 대해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죠? 예, 연방정부 Federal Income Tax, 제가 그냥 FI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주정부 State Income Tax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ity에도 Income Tax를 내야 됩니다. Federal, State, 그 다음에 City, 그죠? 이거 다 세금 보고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해줄 수 있냐면, 그죠? EA가 미국 공인 세무사가 대행을 해줄 수 있다. 미국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도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회사에서 연방정산을 하지 않고 각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총무부, 거기에서 연말정산을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자료만 제출하면.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본인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텍스에 관련된 프로페셔널 날리지가 없다. 그러면 누굴 찾아갑니까? EA를 찾아간다. 그 사람들이 자료를 받아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세금 보고를 하는데 개인뿐만 아니고 법인도 한다. 그런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페더럴뿐만이 아니고 스테이트나 시리에도 세금 보고를 해줘야 된다. 이거 다 누가 대행해 준다고요? EA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무계획, 그죠? 보시면 EA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세법적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고려하여 최선의 경영 방향이나 재정 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이벤트나 트랜잭션이 있어요. 이게 추후에 텍스에 어떤 이펙트가 있을지 텍스 전문가 아니면 그거를 에스티메이션 하고, 그죠? 플래닝 짜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한다고요? EA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피감사 대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로 이렇게 세금 보고해요. 세금 보고하고 나서, 그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세금 보고한 내용들을 페더럴이나 스테이트 다 리뷰를 할 거라고요. 근데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페더럴이나 연방정부나 스테이트에서 야, 이거 조금 이상하다. 증빙 좀 만들어가지고 보여줄 수 있냐? 그죠? 이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지 한번 소명을 좀 해달라. 라고 IRS나 아니면 스테이트 보드에서, 텍스 보드에서 감사 관련된 레터가 올 겁니다. 그거 대신 리스판스를 해주는 거죠. 대리를 해주는 거. 그거 EA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국세청으로 부여받은 고유 권한으로서 세무보고와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감사 서류를 준비하고 감사 공무원과 협의사항에 납세자를 대신합니다. 에이전트니까, 그죠? 이 오딕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 그 다음에 리스판스, 그 다음에 다큐멘트들을요, 다 이 미국 공인 세무사가 작성해서 피감사인을 대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감사 내용에 의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의의 신청 또는 조세 법문에 소송할 때도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A가 아시겠지만 미국 세법이라는 것이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씩 내용들이 수정되고 업데이트되고 바뀌거든요. 그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무 정보 제공. 세법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교육은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세무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에 공인 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문제에 있어 가장 명료한 방법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 합격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저도 지금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회계 쪽 일한 지가 거의 한 14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인회계사 세법 쪽 강의를 하고 이제 EA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14년 동안 세무나 아니면 회계 쪽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도 회계 쪽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법 쪽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텍스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EA 시험 합격하신 후에도 EA로 활동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질문을 해왔는데 그거 대답을 해줄 때
뭐 몇 년 전, 6년 전, 5년 전 세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답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주려고 그러면 시험 합격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죠? 자, 거기 공인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하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세무사는 어떤 일을 하고 공인회계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죠? 예. 회사를 하나 설립한 후에 실제적으로 오퍼레이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죠? 예. 미국에서 회사 설립하기는 정말 쉬워요. 예. 몇백 불만 있으면 회사 하나 설립하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자, 회사 설립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오퍼레이팅을 하려고 그러면,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돈을 끌어오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제일 쉬운 방법은, 그죠?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제가 회사 하나 만들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 좀 꺼주세요. 그죠? 그거 말고, 은행을 컨택해가지고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채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에 펀드를 다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1년 열심히 회사를 오퍼레이팅 합니다. 그럼 이 회사의 본드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인베스터들,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 궁금하겠죠. 아, 이 회사 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열심히 일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벌었는지. 단기 순이익은 많이 들어보셨죠? 넷인컴이요. 단기 순이익은 얼마나 났는지. 이 회사 잔고는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물건 팔고 난 후에 받지 못한 매상 매출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매상 매출금은 과연 컬렉션이 가능한지. 혹시 못 받고 그죠? 떼일 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특수 이해관계, 은행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인베스터, 스탁홀더들이나 아니면 본드로 들고 있는 크레디터들한테 일정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우리는 그 보고서를요,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요.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회사의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밸런스 시트,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의 캐시의 현금의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그죠? 들어가고 나온 게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 이거를 만든다고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파이낸셜, 통칭해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정 원칙을 제시해줬습니다. 그죠? 회사 니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투자자들 헷갈리지 하지 말고 일정한 우리가 기준을 줄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라.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면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오퍼레이팅 해서, 그죠? 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될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회사한테 있습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잘 만들어야 되죠. 열심히 만드는 거 중요하지 않고 잘 만들어야 돼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만든 다음에 본드, 그 다음에 주식을 들고 있는 제3자, 그 다음에 은행에다 제출해요. 은행이나 아니면 본드로 들고 있거나 아니면 스탁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야, 너네가 이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잘 만들었다 그러는데 조금 꺼름직해. 이거 제3자들한테 한번 쫙 검토를 받아보면 안 될까? 그게 바로 오디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를요, 제3자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거예요. 진짜 회사가 정확하게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재무제표를 잘 만들었는지. 그 오디트 누가 한다고요? 그건 공인회계사, CPA가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공인 세무사는, 그죠? 자, 재무제표 만든 후에 그거를 그 제3자, 보통 어카운팅 펌에서 하죠. 어카운팅 펌에서 그 오디트를, 재무제표를 리뷰하고 오디트하고 최종적으로 오디트 리포트가 나갑니다.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A라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쭉 검토했는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믿고
투자하셔도 괜찮겠습니다라는 그 오딘 리포트를 만들어 준다고요. 실제로 내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인들이 그 리포트를 제출한 후에 그러면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파이널라이즈가 돼버린다고요. 이게 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감사를 하고 그 리포트에다가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only 공인회계사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이해가 하시는 일은 뭐냐? 이렇게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한다고요? 세금 보고를 대행해 주는 거 누가 한다? 미국 공인 세무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업무가 전혀 틀리죠. 자, 납세자의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중 유일하게 세무사만이 연방정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미국 공인회계사 그 자격증은요 스테이트에서 발행을 합니다. 하지만 EA는요 미국 연방정부에서 발행을 해준다. 즉 EA는 국세청에 등록하여 자격증을 받게 되면 이는 전미 50개 중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자격증입니다. 미국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저도 미국 공인회계사지만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뉴욕의 라이센스를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뉴욕 스테이트가 요구하는 리퀘어먼트를 맞춰가지고 미국 뉴욕으로부터 그 CPA 라이센스를 다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캘리포니아 가서 활동하고 싶다. 그럼 캘리포니아가 요구하는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몇 년 동안 CPA로 활동을 해야 되고 재무제표를 몇 년 동안 만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기타 쭉 리퀘어먼트가 있다고. 그리고 리퀘어먼트를 만족했다는 그 다큐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해야 캘리포니아로부터 CPA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A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점이 미국 공인회계사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미국 공인회계사의 경우 주 단위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개업을 하려면 그 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시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공인 세무사는 연방정부에 의해 인가된 자격증이기에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하와이 등 전미 50개 주 어디에서나 개업이 가능합니다. 대단한 어드밴티지죠. 그죠? 차이점이 확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업무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 보고를 해주거나 아니면 텍스 오디트를 받거나 텍스 플래닝 짜주는 그죠? 텍스 관련된 일에만 국한이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응시 자격 없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자격이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해 시험을 응시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 및 학력, 신분 등에 대한 제한 조건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요. 문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파트가 3개가 있습니다. 파트 1, 파트 2, 파트 3가 있는데 각 파트당 문제가 100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 70개만 맞추시면 바로 패스. 그 다음에 시험 장소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스트 센터 어디에든지 가까운 곳 선택가지고 시험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1, 2, 3가 있는데요. 시험 과목 및 응시 절차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 자, 파트 1은 개인 소득세예요. 그죠? 제가 회사 다니면서 샐러리 받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도 세금 보고 해야 된다. 뭐 인디비주얼 텍스 리턴을 통해서 개인이 번 인컴이 있다. 개인이 받은 베네핏이 있다. 개인이 있다. 죄송합니다. 인디비주얼이 받은 개인이 있다. 다시요. 파트 1은 인디비주얼이 얻은 샐러리가 있다. 인디비주얼이 받은 베네핏이 있다.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이 받은 개인이 있다. 그럼 이거 다 모아가지고 세금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소득 관련돼서 세금 보고를 해주는 파트가 파트 1입니다. 그죠? 파트 1은 주로 개인소득세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 멀티플 초이스입니다. A, B, C, D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죠? 사지던다. 좋죠. 시험 시간은 3.5시간, 3시간 30분. 100문제 푸는데 3시간 30분.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이제 파트 1, 파트 2, 파트 3 가가지고요. 배우시면은, 이런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죠?
일단은 파트 2A 시험은 파트 1, 2, 3 세 개로 나눠져 있고 각 파트당 문제가 100문제 출제가 된다. 그 중에 몇 개 맞추면 된다고요? 70개 정도 맞추시면 그게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인디비주얼이고 그 다음에 컴퍼니도 있겠죠? 코퍼레이션이요. 그죠? 여기는 개인이 뭐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회사 나가서 일을 하든 간에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소득은 인디비주얼 텍스 리턴을 통해 가지고 세금 보고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면 텍스 엔티티가 인디비주얼의 경우 파트 2는 그게 이제 사업 코퍼레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회사가 1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세금 보고 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 도대체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파트 2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 3 보시면 Representation, Practice and Procedure. EA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 파일링도 대신 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 오디도 대신 피감사도 그죠? 대리해가지고 다 감사 받아준다고 그랬는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야 되는지 그런 거 배우는 게 파트 3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이 가장 내용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쉽고 아주 쉽고요. 그러니까 파트 1을 공부를 잘 해 놓으셔야 파트 2, 파트 3라고 하셔가지고 시험 보시는데 상당히 수월하실 거예요. 그죠? 인디비주얼 텍스 리턴이 상당히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단순 암기해야 될 부분도 많고 물론 그 페더럴 인컴 텍스가 미국 연방 세법에 또 그죠? 밑에 흐르는 로직이 있습니다. 논리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강의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릴 거지만 암기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파트 1이. 그래서 파트 1 시험의 합격률이 가장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비는 파트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전공자분들, 그죠? 나는 세법의 세자도 못 들어봤다, 어카운팅의 어자도 못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이 EA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그죠?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그 텍스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뉴욕 그 신문이나 아니면 뭐 뉴스나 아니면 뭐 일반 그 매거진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런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텍스 관련된 용어들을 상당히 그 가깝게 접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이 공부를 하신다 하면은 나오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거리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처음 들어봤고 그죠? 영어로 한국말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도대체 감도 안 잡히고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그냥 일단은 그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일단은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텍스는 아시겠지만 공부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휘발성이 무지 강합니다. 그죠? 오늘 배우시고 복습 안 하고 책 덮어놓고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공부했는지 내가 이 파트에 왜 여기다 그 노트 필기를 해놨는지 본인도 모르세요. 그죠? 그만큼 휘발성이 강한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복습을 하는 도중에 용어도 좀 더 친숙해질 거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해가 되실 거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텍스는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진득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들, 그죠? 자주 반복해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파트 1, 2, 3 그거는 다 동일합니다. 그죠? 제가 파트 1, 2, 3 강의를 하면서 물론 그 미국 세법, 미국 연방 세법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로직들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암기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그 노트를 펴놓고 그죠? 계속해서 써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자주 눈에 익히고 자주 입으로 그죠? 흥얼흥얼 거려보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몸에 조금 친숙하게 그 용어들이 와 닿아야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실 때도 편안하게 시험 보실 수 있어요. 외워야 되는 숫자가 무지 많은데 외워야 되는 폼이 무지 많은데 그거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에 20, 30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보는 것이 반복적으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시험 과목 이렇게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시험 응시 절차 보시면 시험 기간은 매해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있습니다. 3, 4월에는 시험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시험 기간 중에 어느 때나 본인의 선택에 의해 날짜를 정할 수 있다. 편한 시간에 가서 시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응시 기회는요, 1년에 4회. 단 동일 과목 재응시 시 최소 2주 후에 응시가 가능하다. 이제 문제를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세 파트를 모두 한꺼번에 응시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파트 1 공부했다. 일주일 딱 정리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파트 2 공부했다. 일주일, 열흘 딱 정리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파트 3도. 여러분들이 시험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EA는요, 예, 중장기 계획 세워가지고 공부하는 그 시험이 전혀 아닙니다. 단타 아시죠? 벼락치기. 예, 공부 시간 들여가지고요. 몇 개월 동안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8번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3번 강의할 겁니다. 한 번 강의할 때마다 3시간씩. 그럼 24시간이잖아요. 그죠? 그 강의 들으시고 일주일 정도 아니면 열흘 정도 정리하신 다음에 시험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그렇게 계속해서 그 진도가 나갈 때마다 리뷰를 하시면서 복습이죠. 복습을 하시면서 계속 따라오시고 문제 푸시면서 계속 수업만 제대로 따라오시면 제가 말씀드린 스케줄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 1년, 뭐 2년 중장기 계획 세워가지고 공부하는 그 시험 아니고요. 가장 짧게 시험에 나올 것만 딱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 후에 미국에서 아니면 뭐 한국에서 활동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딱 제일 중요한 제 그 핵심 있잖아요. 그것만 딱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나중에 실무 가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그 지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실 때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그게 암기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8번 강의하니까 그죠? 일주일 뭐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그죠? 2강의씩 듣는다고 그러면 한 달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한 달 끝나고 열흘 정도 문제 풀어보시고 내용 정리하셔가지고 시험 보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파트 1 한 달이면 끝나잖아요. 파트 2 한 달 반, 파트 3는 3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2주면 끝나겠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스케줄이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합격 점수가 70점. 이 70점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세법이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시험 그 20회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법이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게 바다고요. 바다 속에 그 감춰져 있는 그죠? 빙하입니다. 그죠? 이렇게 물 밑에 올라와 있는 이 부분, 딱 이 부분 배우시는 거예요. 딱 이 부분. 그죠?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시험을 봤다. 근데 70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IELTS는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 거냐면 세법을 미국 그 연방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술술 꿰차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실무 나가서 어떤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든 아니면 어떤 텍스 관련된 이슈를 만나든 본인 스스로 세법을 찾아서 풀이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딱 이 70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저희는 100점에 미국 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차고 있는 그 미국 공인 세무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70점 이상 받았다 그러면 실무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그 커트라인이 딱 70점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죠? 미국 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내용이 엄청 방대합니다.
미국 세법 그 프린아웃 해가지고 바닥에다 깔면요, 예, 엄청난 양이에요. 그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찍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뭐 미국 대학원 가서 공부하실 거 아니잖아. 그죠? 예, 강의를 들으시는 목적은 뭐죠? 시험 합격의 목적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서머라이즈 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하는 내용만큼은 정확히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뭐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실러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강의 회차, 그 다음에 강의 내용, 세부 항목 해가지고요. 보시면 일론 에이전트 파트 1 해가지고 강의 회차가 8번입니다. 그죠? 처음에 파일링 스테이터스, 2주차에는 그로스 인컴, 그 다음에 3주차에는 above line deduction, 4주차에는 IRMR deduction, 5주차에는 basis of asset, gain or loss, 그 다음에 6주차에는 tax payment and credit, 그 다음에 7주차에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8주 차이는 gift and estate tax. 솔직히 어려운 단어는 없죠. 다 고등학교를 정규 과정을 공부하셨다 그러면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의미는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그거 공부하려고 학원 오신 거잖아요. 그죠? 다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파트 2요. 파트 1은 인디비주얼이고요. 파트 2는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인디비주얼이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 그거 세무보고해야 된다. 개인이죠. 그 다음에 파트 2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 그거 세무보고해야 된다. 어떻게? 그거 배우는 게 파트 2라고요. 그죠? 보시면 Forms of Business and Accounting Methods, 그 다음에 Basis of Business Asset, 그 다음에 Depreciation, 그 다음에 Disposing of Business Asset, 그 다음에 Business Expense, Benefit and Tax Credit, 그 다음에 self-employment, 자영업자입니다. 그죠? 여기 나온 용어들이 조금씩 생소하실 거예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접해본 단어들인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접해보지 못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괜찮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미국에 살고 있지도 않은데 미국 세무보고를 하려고 그래요. 상당히 내용이 어렵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부감 갖지 마시라고요. 그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되도록이면 강의를 할 때요. 조금씩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내용을 들으시면 이게 이 내용이구나 라고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오퍼레이션 파트너십, 그죠? 그 다음에 14회차는 코퍼레이션 인컴 or loss, 그 다음에 15회차는 코퍼레이션 net income and corporation income tax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6회차는 S corporation, 그죠? S corporation이 코퍼레이션 중에 S, 스몰이라는 게 아니고요. 챕터 S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퍼레이션 관련된 텍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회차 보시면 Retirement Plan, Not-for-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들은 세금보고 어떻게 되는지 그거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3회차가 아니고 파트 3 보시면 3번 강의할 겁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텍스 플래닝 짜고 세무보고 대신해주고 그 다음에 피감사인을 대리해 주는데 도대체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내용 많지 않죠? 오케이. 이렇게 배우시면 파트 1, 2, 3를 커버를 하실 겁니다. 그죠? 강의는 1주차, 그래서 각 주차마다 3시간씩 강의할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강의하다가 강의 내용이 조금 길어지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한 번 정도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트 1일 경우에는 지금 8번, 그 다음에 파트 2는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파트 3는 3번 강의를 할 건데요. 혹시라도 한 번 정도 더 보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텍스는 시발성이 무지 강합니다. 그죠? 오늘 이제 3시간 강의 듣고 책 열심히 노트 필기하고 나는 강의 열심히 들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그 쉬는 시간이 일주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강의 들었던 내용들이 전혀 생각 안 나세요. 내가 여기다 왜 이
필기를 해놨는지 본인이 스스로 그 노트 필기를 해놨지만 본인이 그 내용을 모르세요. 그래서 가끔 질문하러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예, 선생님 제가 여기다 이렇게 노트 필기 해놨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뭡니까? 예, 그만큼 휘발성이 강하다고요. 그거를 막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보기. 그죠? 예,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아니면 이동 중에, 그죠? 예, 그냥 자주 반복해서 보세요. 그 교재가 여러분들 그 손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그 위치에다 놓으시고 자주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반복해서 보실 때 이 텍스트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체계적이에요. 되게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의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빨리 파악하시고 격가지를 붙이는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저희가 파트 1에서 배울 내용이 인디비주얼 텍스 리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 이 소득을 세무 텍스 리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배우는 게 파트 1이거든요. 파트 1에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파트 1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격가지를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 못하신 상황에서 격가지만 이렇게, 그죠? 세부 디테일한 금액만 열심히 암기하시잖아요.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죠? 한계가 반드시 와요. 이해가 물론 세무 미국 공인 세무사 시험에서 숫자들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외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강의는 여러분들이 세무나 아니면 세법 회계를 전혀 접하시지 못한 상황에서 강의를 듣는다라고 가정하고 가장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큰 그림을 그저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그 작업이 이 1주차, 2주차를 통해서 그걸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가지를 쳐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 조그만 내용들을 외워나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옆에 있는, 그죠? 예, 격가지만 계속 잡고 있으면 언젠가 부러지겠죠? 큰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그죠? 예. 전체적인 숲을 보는 그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죠? 예, 너무 나무만 그 넓은 숲 속에 있는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는 조금 뒤로 물러나셔가지고 큰 숲을 보고 숲 모양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형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해를 공부하시는 분들, 그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해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도 나오고, 그죠? 이 이제 파트 1을 처음 이제 공부하시려면 폼 1040이라는 폼이 첫 번째 탁 튀어나오거든요. 생전 보도 못한 이 폼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용어들도 생소하고 폼도 생소하고, 그죠? 그 다음에 텍스 회계 처리가 전혀 한국이랑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비는 넘기셔야 돼요. 그죠? 파트 1에서 그 고비만 살짝 넘겨주시면 아주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파트 1은 8번만 강의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보관까지 한다 그러면 9번. 그럼 파트 1이 정복이 돼요. 그죠? 그거 공부하실 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반복. 그죠? 반복해서 수업만 계속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파트 1 아니면 파트 2, 파트 3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중에는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 1주차 강의 끝나고 이제 2주차 들어갈 때는요, 2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1주에서 배웠던 1주차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관련된 문제도 한번 쭉 풀어볼 거고요. 그죠? EA 시험 준비하실 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배운 기본적인 지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그럼 이 기본적인 지식들을 실제 문제에 응용해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거.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강의만 열심히 듣고 시험장에 가세요. 그죠? 시험 합격할 수 있냐?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이 힘든 시간을 한 번은 해주셔야 된다고. 그죠? 강의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답을 최종적으로 찾아내는지, 이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제 안 풀고 시험장 가셨다? 100% 떨어지세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험 보는 스케줄은요, 본인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돼요. 나는 파트 1, 2, 3를 모두 다 공부하고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겠다. It's okay.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지금 직장 생활도 하고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파트 1, 2, 3를 한꺼번에 시험 보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파트 1, 2, 3를 나누셔가지고요. 파트 1 강의 다 들으시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한 일주 아니면 열흘 정도 본인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시험 보러 가시면 이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죠? 지금 말씀드리지만 중장기로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길게 공부하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시간 투자 엄청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험 보는 과목이 아니라고요. EA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짧은 시간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문제 푸시면서 따라오시면요. 계속 누적이 되죠. 그죠? 어느 순간에 피크를 찍으실 거예요. 어느 순간 딱 올라가시면 파트 1에 인디비dual 텍스트 리턴이 한꺼번에 큰 시야로 쫙 들어온다. 그죠? 이때 시험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달 강의 일주일에 2개씩 든다 그러면 한 달 조금 지나고 한 달 한 15일 그런 한 40일 정도 되면 파트 1이 한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세요. 그죠? 이때 최고 정점을 찍을 때 시험 보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시험 보기 귀찮아. 좀 더 다음에 시험 보면서. 그럼 이게 더 올라가냐? 안 올라간다니까요. 떨어져요.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휘발성이 무지 강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이 피크 때 시험장에 가시는 겁니다. 이 피크는요, 본인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난 이제 가도 되겠다. 난 아니야. 그죠? 그 판단하셔가지고, 그 시험 날짜 잡으셔가지고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가시면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죠? 그거 하나 유념하셔가지고 절대로 책 덮어놓고 그죠? 벼락치기 열흘 후에 보겠다, 일주일 후에 보겠다. 그게 아니라고. 이 시험은 그죠?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용어도 입으로 손으로 쓰는 것보다 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입으로 계속 응얼응얼거리면서 그죠? 용어 자체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숙해지려고 그러면 써보는 것보다 그죠? 입으로 계속 움직여가지고 내가 말한 것들 내가 다시 듣고 메모라이즈 하는, 기억하는 그 일련의 프로세스를요 조금만 해주시면 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필드 나가셔가지고 70점 넘게 시험 합격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필드 나가셔가지고 일하시면서 업무하시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14년 동안 실무를 하고 있는 저도 텍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냐?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실무하면서요, 배우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합격하시고 실무 나가셔가지고 배우시면 돼요. 그죠? 누가 처음부터 세법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달하고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실무하면서 자주 보면서 찾아가면서 그죠? 실수하면서 그러면서 배우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공인 회계사가, 미국 공인 세무사가 어떤 건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라버스 보고 파트 1, 파트 2, 파트 3 20회에 걸쳐가지고 강의 드릴 겁니다. 파트 1 8번, 파트 2
9번, 그 다음에 파트 3 3번, 그 다음에 한두 번 정도 복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썸머라이즈 돼가지고 키워드만 딱 주진 않아요. 이렇게 키워드만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중에 다시 리뷰를 하시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풀 센텐스를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강의 들으시고 복습하실 때 그 영어 문장을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이 내용이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 강의 듣는 것 끝이에요. 그게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강의 듣고 본인 스스로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의 10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의 한 번 듣고 9번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본인 스스로 나만의 시간을 갖고 복습하고 문제 푸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거가 힘들겠지만 다 알아요. 그죠? 참고 조금만 참으세요. 그죠? 파트 1은요 한 달만 하시면 돼요. 한 달. 그죠? 파트 1, 파트 2, 파트 2, 파트 3 한 달씩 잡으면 3개월만 그 작업 하시면 EA라는 미국 공인 세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죠? 3개월, 4개월만 참으시면 돼요. That's it.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